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은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만군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지난주 미 국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동원한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블린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여준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부대를 사실상 압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거리 곳곳에는 파괴된 러시아 탱크가 즐비했죠. 제블린이 별명이 바로 탱크 킬러입니다. 제블린은 1996년부터 미군의 실전 배치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KM 이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무기로는 사거리가 상당합니다. 대만은 2002년 제블2 미사일 360개와 발사기 42를 미국으로부터 구매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벌-인디 사일 181와 발사기 20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2022년에도 제블린 미사일 400기와 발사기 42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만의 방어 체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대만의 패트리엇 방영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에 9,500만 달러 하나 약 1,153억 규모의 방공 시스템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대만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관련 장비의 훈련 배치 위 운영 유지 등을 포함할 것이다. 패트리엇은 처음에는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유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유격함으로써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종합적인 방어 체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제블린과 패트리엇을 보유함으로써 대만은 중국의 육해공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러시아에 꿋꿋이 맞서는 우크라이나에게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대만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군사적 연세에도 우크라이나가 독특한 국내 전장 상황과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러시아라는 거대한 적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 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의 상시로 노출된 대만이 더욱 큰 군대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이동이 쉽고 조작하기 쉬운 무기들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란 무엇일까요? 보유만으로 국가 간의 군사적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또는 다른 재래식 무기와 달리 소량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전력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등이 포함되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땅굴로 침투하는 무장공비와 잠수함 등을 통한 기습공격 게릴라와 같은 비정규군 등을 통한 저항도 포함됩니다. 대만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미국에서 F-10-69의 전투기 미트 전차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M109의 6 팔라딘 자주포 등 신형 무기를 대거 수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어 무기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비대칭 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죠. 대만은 예비군 전력 강화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차이응원 총통의 지시로 4개월이 미 무군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면 대만은 현재 모병제 중심에서 징병제 중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대만 매체들은 미국의 압력과 건의로 징병제 1년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활 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국은 난리가 났겠죠. 대만은 중국의 대만 침공 비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클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대만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부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 바다가 있고 대만이 전 세계의 하이테크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직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해 확인했습니다. 이는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외교 전문지 코린 폴리시는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연구팀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은 지난해 800여 명의 국제관계 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90% 이상은 대중국 제재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80%는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대만을 건드리면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의식한 듯 회색지대 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 군용기 11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28일부터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발리카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러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을 통한 대만 독립억제 및 외국도서에서 의 국부적 충돌 등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 항공기가 지난 2월 대만과 날 맞출 열도 상공 및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인 플라타스 영공을 침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독일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에로3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현지의 언론인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한 것입니다. 에로3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고 판매하려면 양국 모두 승인이 필요합니다. 독일로 위제 상국 판매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독일 공군 참모총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에로3 구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승인이 나왔다. 이제 이 문제에 관해 협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남아있다. 에로3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 기구와 미국 미사일 방어 복이 2008년부터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에로3는 이스라엘이 실전 배치한 최신의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무려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독일은 채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와 함께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독일의 일부 의원들은 아이언돔 구매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 참모총장은 유럽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위협대 응용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상당한 산업적 배경을 갖고 있어 국내에서 초발할 것이다. 보고도 요격 시스템으로는 향후 현대 왈패 트리어 무기 체계를 갖고 있지만 차거리 15,000 내외 기권 방어에서는 아직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로3을 눈여겨봤으며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재래식 미사일 방어체계 돌파 기술이 적용된 이스칸데른 미사일을 유럽 주요 도시의 사정권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에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방어체계를 대만해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탑터치4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